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입니다. 제가 이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한 번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뭐냐면요. 일단 제가 셀 아빠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향을 보면은 부정적인 성향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도 핑계를 찾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비교. 어렸을 때부터 비교도 정말 많이 하면서 자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지영 선생님, 그리고 그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 첫 번째로 제가 이지영 선생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굉장히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강사, 전문직 강사를 하시는 분이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어떤 만사 다 제쳐놓고 오직 이 업 하나만을 그냥 초몰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에너지로 그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닌가. 근데 이 분의 그런 짧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이 내용이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는 삶. 남과 비교하는 삶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전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천천히 감정적인 걸 빼고,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이것을 빼고 그냥 한번 분석해보는 거. 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자라왔을까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세상에서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건데, 그렇지만 그런 점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 특히나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 지금도 그러거든요. 현재 진행형이 그러면 저는 안 그러냐? 아니, 저도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에요. 저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굉장히 큰 마이너스적인 단점인데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뭐든지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걸 꺼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어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같은 말씀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아버지와 일평생을 같이 사시다 보니까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씀도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제 말씀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일 비 온다더라, 내일 뭐 한다더라,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서 외출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걱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모든 것의 일련의 부정적인 반대되는 개념, 하지 말아라, 이걸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씀을 그냥 습관처럼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또 특징이 이 비교를 굉장히 남들과 항상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현재
그냥 현실 있잖아요. 현실 하고 있는 딱 그 정도에만 감사하고 뭐 더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유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적인 거라든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뭐 주변에 봐라, 뭐 굉장히 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현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마인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남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성향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도 그래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깨부수기 위해서 이런 멋진 분들의 영상을 보고 이런 멋진 분들의 책을 보면서 그 마인드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페이지 기법 이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도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우물한 개구리의 마인드를 깨부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사용하는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의 내가 여기라고 치면요, 이것을 깨부수고 올라가기 도미노라고 치면 여기 있다면 더 큰 도미노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그 생각에 대한 정리, 그 생각에 대한 그 실행에 대한 전에 대한 선택, 실행 전의 선택, 그것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 기법을 매일같이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이정 선생님의 그런 마인드, 저는 철학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절대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마. 오직 나에게 집중하고 내 발전에 집중하라는 그런 이제 맥락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 핵심 맥락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 남이 뭐 나보다 잘 살고 남이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뭐 성적이 좋고 능력이 더 뛰어나고 비교하지 마.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주체가 나죠. 성장하기 위해서 타인을 본받는 것, 타인을 목표로 해가지고 더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로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순히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안주한다든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좌절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는 꽤나 이런 게 습관적으로 좀 마인드적으로 항상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런 분들께, 이런 선생님들께 제가 마인드를 배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꽤나 이런 마인드가 제 마음속에 많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제가 보면은 가정 환경이라는 게, 그리고 주변 환경, 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 뭐 친척, 지인들, 뭐 교육 환경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교육과 인간관계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워요.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이런 거잖아요. 환경의 문제, 가정환경, 어떤 주변 환경의 문제.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진짜 이사도 간다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죠.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한자로 된 고사성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신주 선생님, 진짜 제가 이 선생님의 마인드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의 주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강신주 선생님의 어떤 철학, 이런 내용도 정말 제가 배워가지고 1페이지 기법을 제가 써먹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주체, 이 1페이지 기법 활용할 때 모든 것에 대한 주체가 남이 아니잖아요. 항상 나였잖아요. 주체가 나.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어떤 비교, 남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뭐 더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매일 발전한다. 나만의 기준 세움, 나만의 매뉴얼을 만든 이런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래서 1페이지 기법에서 모든 내용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 1페이지 기법으로 생각 정리를 한다거나 생각 선택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실행에 대한 무언가를 다 계획을 잡고
무엇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인생 로드맵을 잡는다든지 여기에 남과 비교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다만 내가 존경하는 분을 내가 따라잡고 싶고 정말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서 한번 한 계단 한 계단 목표를 잡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라고 치면은 여기에서는 A라는 내가 존경하는 멘토, B라는 계단에서는 내가 또 존경하는 누군가의 멘토를 내가 따라잡기 위해서 한번 목표를 잡고 달려가 보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나를 비하하고 나에 대한 어떤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 예시를 제가 하나 보면은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셀아빠라는 사람이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이뤘고 이런 과정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재산은 어느 정도를 모아서 뭐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어떻게 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이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근데 그 영상을 봤다고 치자고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나는 이 사람은 훨씬 더 느린데 나는 지금 뭐 현재 이 사람보다 몇 배는 더 성장하고 몇십 배는 더 성장한 사람인데 별거 아니네, 이런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남을 보고서 판단한 거니까.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모든 건 역지사지니까. 반대로 세라빠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목표치를 채웠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 근데 세라빠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현재 여기밖에 안 돼. 근데 심지어 세라빠보다 내가 나이는 더 많아. 세라빠는 38살인데 나는 뭐 40이야. 나는 한참 늦었거나 나는 뭐 대출도 받았고 뭐 했고 지금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이랬을 때 사람이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근데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 셀아빠라는 사람은 그냥 셀아빠라는 사람인 거.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좋은 점이 있다, 본받고 이건 괜찮다, 본받고 이 사람에게도 본받고 싶지 않다, 그럼 그건 쳐내려버리고. 왜냐면 저도 단점과 장점이 다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인드도 다 다를 때.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너.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장기하라는 그 가수분이 있잖아요. 그 분의 이제 노래 중에서 뭐 이런 내용도 있더. 뭐 그건 네 생각이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사 되게 좋아하고, 타인이 저에 대해서 함부로 뭐 저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거나 저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런 식의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하면은 저는 대놓고 막 그 사람을 까내리거나 그렇게는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저도 참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겉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존중을 해주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제가 어떻게 솔직히 생각을 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아니라 그건 네 생각이다.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나와 다른 어떤 마인드나 갈 길이 다르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완전히 무시합니다. 내 인생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외부의 어떤 차단이나 그런 걸 제 스스로가 선택을 해요. 아니거나 비판적인 생각,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야 그게 되겠냐, 야 요새 그게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저는 겉으로는 그냥 존중을 하고 하지만 그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 만약에 제가 1페이지 기법이요, 이 1페이지 기법을 타인의 말을 듣고서 뭐 이거 안 된다, 뭐 저거 그렇다 이런 말만 들었다면요 저희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전 듣질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고집도 센 것도 있는데 근데 내가 맞다 라고 판단된 거는요, 판단이 되고 제가 선택하잖아요. 이게 생각 선택이죠. 생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행동이잖아요. 실행. 네. 여기 단계, 여기까지는 남의 말도 참고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 있죠. 여기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남의 말 안 들어요. 오직 내가 선택했으면은 내가 실패를 하건 뭐 하건 내가 뭐 손해를 받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을 밀고 나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계속 생각만 하게 돼요. 선택만 하게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 단계로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남의 말,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려고요. 이렇게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
아빠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현재의 상황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 1페이지 기법이라고 하는 생각 정리, 생각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십니다. 제가 영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업을 할 때에는 영업은 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영업은 실적이 전부예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영업은 실적이 전부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과 비교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등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업소에서 가령 1등을 했다. 그러면은 2등, 3등, 4등 이렇게 보여줘요. 그 표율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렇게 금액까지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 남보다 내가 더 잘했으니까 우월감에 빠진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머저리 같은 행동이 없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저번 달에 예를 들어서 5만큼의 결과를 냈는데 이번 달에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이번 달엔 조금 게을러서 3만큼의 결과를 냈어요. 저번 달에는 2등을 했고 이번 달엔 1등을 했다고 칠게요. 예. 근데 보면은 저번 달보다 더 수치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비교했을 때는 1등이에요. 올라갔죠? 근데 어떤가요? 나랑 비교를 했을 때는 더 내려갔죠. 그럼 이랬을 때는 저는 저를 되게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에 대해서. 왜냐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만큼 못 이루어낸 거니. 근데 거꾸로 제가 이건 상관없어요. 예,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에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했고 이게 이제 저번 달이라고 칠게요. 저번 달. 그리고 이번 달에 제가 3등을 했어요. 영업소에서 실적이 3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저번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5만큼의 실적을 냈어요. 근데 이번 달이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잘 안 되는 달이었는데 4만큼의 결과를 냈어요. 이랬을 때는 저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좀 위로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것보다. 남과 비교해서 1등을 한 게 뭔 상관이에요. 남과 비교를 하지도 않는데 할 필요도 없고 남은 제가 아니잖아요. 남이 1등을 했건 100만원 가져갔건 1000만원 가져갔건 나랑 뭔 상관이냐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는 내가 목표를 잡고 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제가 가지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언제 한번 같이 있었던 동료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 동료였는데 그 동료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너를 목표로 해가지고 너를 이기겠다고. 네, 저를 이제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너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 나는 그냥 내 목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소신껏 말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대놓고. 두 번째로는 반대말이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죠. 저는 이 두 개 다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건데 특히 이게 더 경계해야 될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부정적으로 표출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남과 비교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예요. 남과 비교를 하지 않으면요 열등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열등감이라고 제 짝꿍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15등이에요. 근데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이랬을 때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열등감. 근데 이건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냥 심리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라고 심리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는 그냥 아이고 배가 아프다. 배 아프다. 부럽다. 야, 쟨 좋겠다. 이런 감정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그냥
저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마인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더불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을 더 가지려고 하냐면요, 야, 나도 배워야겠다. 나도 한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나도 한번 그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여기에서 이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연습이거든요.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오기가 좀 힘들죠. 단순히 부럽다, 배 아프다, 좋겠다, 또는 여기에서 이제 나쁘게 표출되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괜히 부정적으로 내리깔게 돼. 괜히 이간질, 뒷담화,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아, 쟤는 돈이 많아서 예쁜 여자 만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야, 저렇게 뭐 얼굴이 진짜 못생긴 남자가 저렇게 예쁜 여자를 얻었다고? 야, 제가 진짜 뭔가 집안이 좋나 보구나,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뭐 재력가인가 보다,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무시하고 싶어. 이게 이 열등감이 안 좋게 표출됐을 때 예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감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그거는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자체가 정말로 비참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에게 민폐고, 타인에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거죠. 왜냐면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막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 내리깔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 또는 내가 이런 사람에게 당했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아예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제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진짜 한심해요. 정말 너무 한심해요, 내 자신. 왜냐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고작 가져서 한다는 짓거리가 이따위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이다? 이게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럼 저는 저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너가 이런 쓰레기밖에 안 되는 인간이냐라고 정말 맹렬히 비난할 거. 여기로 넘어가야 돼. 본받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요, 본받고 발전하고, 솔직히 인정하면 좋죠. 아, 배 아프다, 부럽다, 너무 부럽다. 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나보다 10배를 더 버네? 정말 부럽다, 배 아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처럼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죠. 이렇게 한심하게 이런 행동할 게 아니라 발전해야죠. 생각 선택이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것을 끌고 와서 이쪽으로 가는 거. 사람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인위적이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신을. 내가 현재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더 나은 방법으로 나를 개조시키고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방법. 다시 돌아와서 결론 말씀드리면,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 남들과 비교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이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연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요. 전 이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그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제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 그래서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 그 비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 따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잘나봤자 인간입니다. 똑같이 인간이에요. 잘나봤자 인간이에요. 못나봤자 인간이에요. 못나봤자 똑같은 인간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역지사지 개념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 갖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마라. 자연적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끌고 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직장 내에서 또는 학생이시면은 학업 하면서 학생들끼리, 동료들끼리 사업을 하셨다면 그 동업자끼리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